단원의 순환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이라는 것은 뭘 순환한다는 거야? 혈액을 순환시킨다는 거야. 자,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어떤 기관이 필요해? 심장, 펌프 역할하는 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지나다니는 관이 혈관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계를 구성하는 심장, 혈관, 그리고 혈액,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심장, 혈관, 혈액으로 구성되는 이 순환계. 자, 이 순환계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혈액순환. 자, 혈액순환을 통해서 혈액에 뭐가 녹아있어? 여러 가지 영양소나 노폐물과 같은 물질이 들어있고, 이러한 물질들을 결국에는 조직세포로 운반하는 물질 운반 기능을 담당한다. 자,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혈액에 있는 물질들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심장 구조부터 배워볼 거예요. 심장 구조는요, 심방이라는 곳이 있고 심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심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장소예요. 심장 구조 중에서 심방,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심실은 뭐냐면은요,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야. 심장 밖으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람의 경우는 심방이 2개고 심실도 2개입니다. 이 심방, 이 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총 방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심방,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방에 연결된 혈관은요, 정맥입니다. 정맥. 혈관의 종류에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정맥은요, 어떤 혈관이냐? 바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심실은요, 혈액을 내보내는 방인데요, 얘는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뭐냐면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총 4개가 있단 말이야. 자, 우리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총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심방, 이심실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앞에 그림이 조금 입체적이라면은 이걸 좀 단순화해서 그린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요 그림에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 여기가 지금 책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여기를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하네요. 여기를? 이상하네요. 지금 여기가 제가 볼 땐 여기가 왼쪽인데요. 자, 일단은 좌우로 바꿔가지고 씁니다. 자,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위에 있는 방이 심방이고 아래에 있는 방이 심실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그림은요, 내가 마주보고 있는 사람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의사야. 해부를 하고 있어, 내가. 해부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을 이렇게 뉘어놓고 내가, 그죠? 이렇게 뉘어놓고 내가 이 사람의 심장을 관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나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뒤바뀌어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어떤 애를 해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지금 요쪽은 이 사람의 왼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요런 지금 자, 이름 붙여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 구조이고요. 심실 같은 경우는 혈액을 쥐어짜가지고 심장 밖으로 내보내는 방이거든요. 자, 그래서 심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장이 수축을 쫙 해서 밀어줘야 돼, 혈액을 바깥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축을 쫙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근육이 필요하겠죠. 자, 심실의 경우는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근육이 두껍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심장 내부의 구조를 보면은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는 뭐냐면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즉 역류하는 것, 원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판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막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디에 존재하느냐? 지금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판막이거든요. 자, 그래서 심실과 심장 밖으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동맥 사이, 그래서 심실과 동맥 사이, 그러면은 우심실과 폐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 있고요. 좌심실과 대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심방과 심실 사이, 그래서 심방과 심실의 사이에 이렇게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판막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써보면은, 우리가 심실과 동맥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심방 사이. 자, 요렇게 판막이 있습니다. 요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간단하게 표시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판막이 어디 존재하느냐? 자, 심방과 심실 사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판막인 거죠, 지금. 요렇게 판막. 또 어디 판막 있어? 요렇게. 자,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요렇게 판막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군데 판막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장이 박동하는 원리. 심장이 이렇게 혈액을 받고 혈액이 심장에 꽉 차면 또 혈액을 내보내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심장이 박동하는 원리를 보면,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심방과 심실로 혈액이 꽉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방과 심실에 혈액이 꽉 차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방과 심실로 혈액이 들어오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이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 그래? 심방과 심실이, 심방, 심실, 이완. 이완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이완한다는 게. 수축과 이완은 서로 반대죠. 그쵸? 이완. 혈액이 꽉 들어오면서 들어차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꽉 차 있는데 먼저 심방 부분 있죠. 우심방 또는 좌심방 부분이 수축을 하면서 여기 있는 혈액이 다 심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혈액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들어차고 나서 심방 먼저 수축을 합니다. 자, 심방이 위에 있는 심방들이 먼저 수축을 하면은 그 들어있는 혈액이 심실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 혈액들이 심실로 가겠죠? 그러면은 또 여기 심실에 혈액이 꽉 차겠죠? 그럼 또 심실이 수축합니다. 심방에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합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이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좌심실은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동맥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나간 혈액이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또 똑같이 일어납니다. 심방과 심실의 혈액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심방이 위에 있는 애가 수축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에 있는 애가 심실이 수축하면서 또 밖으로 나가고. 자,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워주시고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심방이다. 우심방이면 심방이 이제 위에 있는 애예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방인데, 자, 이 위에 있는 방에 혈액이 온몸을 거쳐서 온 혈액이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우심방은 대정맥이라고 하는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정맥이라는 것은 큰 혈관인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큰 혈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정맥을 통해서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심방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심방으로 모인 혈액이 어디로 내려가? 결국에는 우심실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심실은요, 우심방에서 혈액을 받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심방에서 혈액을 받은 이 우심실은요, 어디로 혈액을 보내느냐면은요, 폐동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혈액을 폐로 내보냅니다. 자, 그래서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폐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폐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바꿔주는 거죠. 프레시하게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를 거쳐가지고 이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이 그림으로 먼저 보고 간단한 그림으로 다시 볼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자, 그래가지고 폐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동맥을 거쳐서 폐를 거쳤다가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옵니다. 좌심방으로. 자, 그러면은 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니까 정맥인데 폐에 연결된 정맥이니까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좌심방은 폐정맥을 통해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서 어디로 내보내겠어? 어디로 보내요? 좌심실 그 아래 있잖아. 좌심실로 보내겠죠? 자, 좌심실로 보냅니다. 좌심실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좌심실은요, 얘가 또 수축을 쫙 합니다. 수축을 쫙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혈액을 어디로 보내요?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좌심실은요, 어떻게 된다?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고요. 자, 보세요. 좌심실에서 수축을 해서 온몸까지 내보내려면 얼마나 혈압이 높아야겠어요? 쫙 수축을 시켜서 쫙 나가게 해야 되니까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내보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자, 심실의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죠. 일단 수축하면서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근육 아니야. 그쵸? 심장의 근육은 이 심실이 발달이 되어 있어. 심방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좌심실 주변의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 부분. 좌심실의 근육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 굉장히 두껍게 발달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좌심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근육이 가장 두껍습니다. 근육이 가장 두껍게 발달이 되어 있어. 빈출입니다. 자, 가장 근육이 발달한 곳은 좌심실입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아까 그 그림은 복잡하고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좌우가 뒤바뀌고 위에는 심방이고 아래는 심실이다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온몸의 조직세포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은 온몸의 세포 주변 사이사이를 순환을 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부분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모세혈관이 조직세포에게 주는 것은요, 산소, 조직세포의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 영양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조직세포가 모세혈관에게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입니다. 자, 그래서 온몸의 혈액들이 온몸의 모세혈관을 타고 오면서 산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되고요. 영양소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혈액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하고 노폐물이 많은 그런 한마디로 더러운 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옵니다. 심장으로 올 때 우리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정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정맥. 근데 큰 정맥이에요. 두꺼운 정맥입니다. 대정맥이다. 그래서 우심방은 대정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심방은 대정맥에 연결이 된 상태로 쭉 해서 대정맥, 우심방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우심방에서 이제 혈액이 꽉 차면은 또 수축을 해서 어디로 가요? 우심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우심실로 오게 되면은 이 우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또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심장 밖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요 혈관 있죠? 요렇게 내보낼 때 요 혈관은 일단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니까 동맥이야,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니까 동맥인데 어디 연결돼 있어? 폐에 연결돼 있죠.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폐동맥입니다. 자,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게 됩니다.
폐에서는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폐를 둘러싼 모세혈관. 자, 이 모세혈관에 우리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에 의해서 몸 밖에서 흡수한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 많이 존재했던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를 거치면은 우리 아까 전에 온몸을 거쳤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별로 없는 드럼 피였잖아.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폐를 거치니까 다시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깨끗한 피로 바뀌죠. 그죠? 프레쉬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 이제 다시 깨끗해졌으니까 자, 폐정맥. 폐에 연결됐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폐정맥이죠.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죠.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좌심방에 들어온 이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갑니다. 좌심실로 내려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좌심실이 또 쫙 수축을 하면서 심장 밖으로 혈액을 내보내는데요. 자,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기 때문에 동맥이에요. 그런데 큰 동맥이야. 큰 동맥이다. 대동맥입니다. 좌심실은 대동맥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대동맥은 좌심실이 굉장히 수축을 강하게 해가지고 혈액을 내보내는 혈관이라 자, 굉장히 높은 혈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혈압이 높은 혈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약하면 찢어져요. 그쵸? 너무 약하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관도 두꺼울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가장 혈압이 높게 관측이 돼요. 혈액의 압력이 가장 높게 관측이 되는 곳이 대동맥입니다. 자, 그래서 대동맥을 거쳐서 뻥 하고 혈액이 나갑니다. 자,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자, 슝 해서 다시 이제 온몸에 각각의 조직세포 사이사이를 도는 모세혈관을 자, 통과하면서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나 아까 전에 팽에서 산소 많이 받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했어? 조직세포들이 응가를 싼 거죠? 혈액에 응가를 쌌어. 이산화탄소를 높임을 많이 주고 내 거 산소 다 빨아갔죠. 영양소랑. 자,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돼서 대동맥을 타고 다시 우심방으로 오죠. 그럼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혈액은 흐르는 방향이 일정해야지 일정하지 않고 거꾸로 흐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액이 섞여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요렇게 혈액이 왔어. 요렇게 혈액이 와가지고 자, 요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순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몸 밖으로 나가야 돼. 대동맥으로 통해서 나가야 돼. 근데 나가질 않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겠죠. 그쵸?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가야 돼. 근데 거꾸로 흘러. 그럼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 심방과 심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뭐가 있다라 그랬어? 판막이 있다라 그랬죠. 판막 써주세요. 판막.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애들이 제일 헷갈립니다. 혈관의 종류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심장 기준입니다. 심장 기준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동맥이에요. 심장 기준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따가 우리 또 동맥혈이 있고 정맥혈이라는 게 있어요. 동맥, 정맥이 있고요. 동맥, 정맥은 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혈액을 또 나눌 때는 산소 농도에 따라서 산소 농도가 풍부하면은 산소가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그러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혈액을 구분 지을 때는 산소 농도가 기준이고요. 혈관을 구분 지을 때는 심장 기준으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가 기준이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동맥, 정맥이라는 게 있고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게 있으니까 애들이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번부터 보시죠. 기역번에 써야 될 말은 뭐예요? 대동맥이죠. 대동맥.
대동맥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좌심실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 그랬죠. 좌심실에 대동맥이 요렇게 좌심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좌심실에 연결된 요 대동맥에 흐르는 혈액은요. 아까 우리가 폐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릅니다. 산소가 많은 혈액은 내가 무슨 혈이라 그랬어? 동맥혈이라 그랬어요. 자, 동맥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은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릅니다. 자, 요거 지금 동맥혈, 정맥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잠깐 앞으로 가서 자, 요 구조에서 지금 혈액의 색깔로 구분을 사실은 짓고 있어요. 혈액의 색깔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폐를 거치기 전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 폐를 거치기 전에 요 파란색 혈액은요. 바로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에요. 그 다음에 폐를 통과하고부터는 빨간색이 되죠. 선홍색의 혈액이죠. 자, 폐를 거치면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눴을 때 지금 요쪽 있죠. 여기 우심방 우심실 쪽에 있는 혈액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고요. 그 다음에 반으로 갈랐을 때 좌심방 좌심실 쪽 이쪽에 있는 혈액은요.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경우에도 그렇죠. 여기 있는 혈액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겠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겠죠. 자,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니은 보시겠습니다. 자, 니은은 대정맥이에요. 대정맥은 우심방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심방에 연결이 되면 산소가 적죠. 폐를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자, 디귿의 구조는 우심방이에요. 우심방이고요. 자, 우심방은요.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장소고요. 역시 폐를 거치기 전이라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자, 우심실 리을이 우심실이에요. 자, 우심실은요. 폐동맥을 거쳐 폐로 결과적으로 폐로 혈액을 보내죠. 자, 폐를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산소가 아직 적어.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폐동맥을 거쳐가지고 이제 폐라는 구조를 거쳐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미음은 좌심방이 됩니다. 좌심방은요, 폐를 이제 지나온 거예요.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죠.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고 이제 폐를 거쳤기 때문에 산소를 얻었어.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은 뭐예요? 비읍은요, 폐동맥 부분이에요. 폐동맥은요, 자, 폐동맥은 아까 전에 우심실에 연결이 되어 있었죠? 우심실에 연결이 되어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이제 혈액이 나왔던 거고, 폐동맥은 아직 폐를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시옷 부분은요, 이 시옷 부분은 폐정맥이에요. 폐정맥인데 산소가 풍부해졌죠? 왜?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야. 폐를 거쳤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하겠죠? 자, 일단 얘는 좌심방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산소가 많은 이제 동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응은 뭐야? 이응 구조는 판막 구조죠? 판막 구조는 뭐야?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 부분. 사실은 여기 다 판막이죠, 지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판막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읒 부분은 뭐예요? 지읒 부분은 좌심실이죠. 좌심실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며 폐를 거친 혈액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헷갈리면은 심장 구조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자, 우심방 우심실 쪽은 정맥혈, 좌심방 좌심실 쪽은 동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실게요.
혈관 볼게요. 혈관을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 혈관의 종류에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동맥이에요. 자, 그래서 혈액이 처음에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혈관을 거치느냐면요, 동맥을 거칩니다. 자, 동맥은 각 기관에 연결된 소동맥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대동맥에서 이제 여러 각 기관에 소동맥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 기관에서 이제 소동맥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기관 또는 각 조직 세포 사이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혈액이. 자,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이제 일어나요. 세포와 혈관 사이에, 혈액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걔네들이, 모세혈관들이 이제 소정맥으로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대정맥으로 합쳐질 거고, 결국에는 심장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그래서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혈액의 이동 방향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이에요. 자, 그러면 구조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모세혈관은 얇고 그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얇은 그물 구조로 모세혈관이 되어 있고 이 혈관 사이사이에 조직세포들이 이제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은 두껍습니다. 일단 두꺼운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동맥은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은 없는데 정맥은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 혈관 내부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판막의 유무로 일단 그림에서 동맥이 누구고 정맥이 누군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맥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릅니다. 자, 일단은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혈액의 압력인 혈압이 높습니다. 그러면 너무 얇으면 찢어져요. 그쵸?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늘었다 줄었다 탄력성이 있어야지 혈관이 찢어지지를 않습니다.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흐르겠죠. 혈류 속도,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혈액이 류가 뭐야? 흐를 류죠. 한자로. 그쵸?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정맥은요. 이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쳐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온몸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심장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혈압이 높았죠. 혈압이 높아서 뻥 하고 나왔는데 자, 온몸을 거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장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쵸? 혈압이 굉장히 처음보다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뻥 하고 나왔지만 점점 혈액의 압력, 혈압이 떨어지고요. 더군다나 우리 몸의 윗부분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혈액이 심장까지 못 올라가고 압력도 낮고 심장이 좀 위에 있으니까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쌓일 수 있겠죠. 위로 못 올라가고. 즉 혈액의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맥의 경우는 혈압이 낮기 때문에 역류가 일어날 수 있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막이 존재를 한다. 자, 왜 그러느냐? 심장에서 뻥 하고 튀어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상태야. 매우 낮아. 오히려 모세혈관보다도 혈압이 낮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뻥 하고 튀어나왔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으로 갈수록 이제 혈압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다시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비교를 또 모세혈관이랑 또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다 비교를 해봅시다. 이따가 일단 모세혈관은 그물처럼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굉장히 매우 얇습니다. 혈관벽이 얇아요.
한 층의 얇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맥 같은 애, 정맥 같은 애는 굉장히 여러 겹의 세포가 쌓여가지고 이 혈관 내벽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한 겹이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혈관벽이 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혈관에서는 선생님, 모세혈관은 왜 이렇게 혈관벽이 얇나요? 바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조직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와 혈관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돼? 물질을 주고받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혈관벽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겠죠. 그쵸? 효율이 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 교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물질 교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주는 물질은 무엇이 있느냐? 산소가 있고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세포가 모세혈관 쪽에 주는 물질, 화살표 좀 그어주세요. 이거 빠졌습니다. 조직세포가 모세혈관에게 주는 물질은 필요없는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필요없는 물질을 주겠죠? 그래서 뭐냐? 이산화탄소, 노폐물. 요런 필요없는 물질들을 이렇게 조직세포가 모세혈관에게 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이 혈관벽이 얇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르는 속도도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천천히 흘러야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길이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그물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갈래길로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음으로써 어떻다? 물질 교환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혈관 특징을 이제 3개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께가 제일 두꺼운 애는 동맥이에요. 왜냐면은 혈압이 제일 높죠? 혈압이 제일 높은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두께가 얇으면 찢어집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정맥이에요. 그 다음이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혈압 볼게요. 혈압. 심장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혈압이 제일 높죠. 시간이 지나면 혈압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자, 제일 처음 어디를 거쳐요? 동맥. 동맥이 제일 혈압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선생님, 그 다음에 정맥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동맥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모세혈관, 혈압이 두 번째로 높아요. 헷갈린다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 가장 심장에서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낮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 그랬어요? 얘가 참고로 판막이 있다 그랬죠.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액이 잘못하면은 심장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거꾸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막까지 이제 정맥이 존재한다라 그랬어요. 혈류 속도, 혈액이 흐르는 속도. 일단 동맥이 제일 빨리 흘러요. 혈압도 높고요. 촥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정맥이고요. 모세혈관이 가장 느려요. 왜 그러느냐? 모세혈관은 그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도를 느리게 해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3개 비교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혈액 볼게요. 자, 우리 피를 뽑아요. 그쵸,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 원심분리기 하세요.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인데요. 지금 이 원심분리기 안에 시험관을 콕콕콕콕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쏙 넣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시험관들이. 그쵸? 그래서 이 구멍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 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시험관을 이렇게
꼭 하고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막 회전을 해요. 원심 분리기가.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돼요. 얘네들이 회전할 때 이렇게 서가지고 회전하거든요. 이렇게 쏙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원심력에 의해서 밀도가 높은 물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더 위쪽으로 이렇게 층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혈액을 분리를 시킨다. 그랬을 때 아래쪽에 가라앉는 게 이제 혈구, 위쪽에 떠오르는 노란색 액체가 혈장입니다.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혈구는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얘기합니다. 혈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노란색이죠. 노란색 액체. 자, 그리고 혈액의 55%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전체 중에 55%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이 대부분입니다. 혈장의 대부분은 물이다. 자, 이 혈장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한다? 영양소나 노폐물을 녹여가지고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물질, 운반 기능을 하는데 어떤 거를 물질을 운반한다? 영양소를 녹인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뭐 바이타민 등등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 혈장에 영양소, 그 다음에 노폐물,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도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참고로 어떻게 혈장에 녹아 있느냐? 이산화탄소가 혈장에 있는 물과 반응하면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이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혈장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면서 탄산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또는 한 번만 이온화가 되면은 이렇게 H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중탄산이온 이런 형태로 또는 다 이온화가 돼서 이런 형태로 이온화가 돼서 이산화탄소가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혈구 볼게요. 혈구. 혈구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세 가지로 세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혈액의 4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혈장은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기체로 운반하죠. 선생님, 산소는요? 산소는 누가 운반하나요? 적혈구가 운반하죠. 산소 운반.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애들이 또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이산화탄소도 적혈구가 운반하죠? 뭐 이런 애가 있어. 희한한 애가 있다고.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녹아서 운반됩니다.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하고. 네. 자, 넘어가실게요. 자, 우리 혈액을 이렇게 그 슬라이드 글라스에 얇게 펴서 도마를 해서 이제 염색액으로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런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엄청 크게 확대한 그림인 거고요. 일단 우리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요 세포를 적혈구라고 합니다. 적혈구. 빨간색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크기가 크고 자, 이렇게 가운데 핵이거든요, 얘가. 핵이 염색이 돼요, 이렇게. 자, 핵이 있는 세포를 크기가 크고 핵이 있는 세포 백혈구입니다. 숫자는 가장 작고요. 수는 작고 크기는 가장 크고 핵이 있는 백혈구.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작고 자, 지금 가장 크기가 작은 게 얘의 특징이고요. 얘도 핵이 없어요. 얘는 혈소판입니다. 혈액 응고 과정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래서 지금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혈구는요,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요. 가장 그 수가 많습니다. 가장 수가 많고요. 백혈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가장 크기가 크고 가장 그 수가 적습니다. 핵이 있고요. 혈소판은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표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적혈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적혈구는 오목하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한 원반 모양입니다. 백혈구는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혈소판도
그 형태가 뭐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정형입니다. 일정하지 않아. 자, 핵의 유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세포들은 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는데 가운데에. 그런데 우리 적혈구나 혈소판은 이 혈구 세포들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핵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애가 또 물어봐요. 선생님, 핵이 없으면 생명활동을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참고로 수명이 120일 정도가 됩니다. 120일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새로 생성이 돼요. 예, 골수에서 다시 생성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혈구의 특징을 보면은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왜 그러냐? 적혈구에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여러분, 헤모글로빈에는 철 이온이 있는데 참고로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있거든요. 철 이온이 있는데 철이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하는 것이지요. 헤모글로빈의 철에 산소가 결합하게 되는데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철이 녹슨 철이 돼요. 산화철. 근데 이 산화철이 붉은색입니다.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인 이유는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는데 그때 철에 붙는 거야. 그래서 산화철이 돼요. 헤모글로빈의 철이. 그러므로 붉은색이다. 자, 이 적혈구의 특징은 가장 수가 많다. 가장 그 수가 많습니다. 적혈구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다. 써주시고. 백혈구는요, 가장 크기가 크다. 그리고 가장 수가 적습니다. 백혈구의 기능은 뭐예요? 자, 식균 작용. 세균 잡아먹죠? 식균 작용.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들을 앙 하고 잡아먹어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죠. 식균 작용. 혈소판. 특징 가장 크기가 작음. 자, 기능은 얘는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났을 때 피딱지를 형성하는 거야. 혈액이 더 이상 손실이 되지 않도록 혈액 응고, 피딱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혈소판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를 다시 비교를 해보죠. 크기가 제일 큰 것은 누구다?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 크기가 제일 작은 것은 누구다? 혈소판. 자, 수가 제일 많은 것은 누구다? 적혈구. 그 다음에 누구다? 혈소판. 수가 제일 작은 애는 누구다? 백혈구. 자, 그 다음에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죠? 산소가 부족한 빈혈에 걸리게 됩니다.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이 지금 뭐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줄줄줄줄 계속 새잖아. 그쵸? 피가 계속 난다고. 자,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 응고가 잘 안 되죠. 지혈이 잘 안 됨 써주세요. 지혈이 안 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 자, 우리 높은 산 위에 살면은 공기가 부족하죠. 공기가 부족하니까 산소도 부족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적혈구의 수를 보상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적혈구의 수가 우리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저지대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적혈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액을 측정을 해보면 적혈구 수를. 참고로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골수가 어딘지는 아시죠? 골수가 어딘지 모르시구나. 우리 이렇게 허벅다리 뼈 같은 데 있죠? 요런 데를 똑 하고 부러뜨리면 뼈 속에 빨간 세포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가 이제 골수예요. 뼈 속에 있는 세포 덩어리. 자, 그런데 이 골수에서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조혈모세포라는 게 줄기세포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러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인데 여기 있는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어떤 신호를 받게 되면 적혈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백혈구가 될 수도 있고 혈소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의 콩팥 있죠, 콩팥. 신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골수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적혈구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보상적으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그런 골수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적혈구가 많아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는 산소랑 결합을 하죠. 산소와 결합해서 이제 어디까지 이동을 한다? 조직세포까지 가서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딱 주죠. 조직세포에 전달을 하고요.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왜 붉은색이라고요? 바로 헤모글로빈에 철에 산소가 결합하여 산소가 산화철이 되죠. 철과 결합하면. 그러면 그 산화철은 붉은색이다. 자, 넘어가실게요. 아주 새빨간 피가 있죠, 지금. 자, 우리 혈액 관찰 실험입니다. 혈액 관찰 실험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혈액을 손에다가 이제 핀으로 쏙 찔러가지고, 침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뚝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이 혈액을 얇게 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혈액을 떨어뜨리다 보면은 혈액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퍼지는 방향이 있겠죠.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 약간 살짝 이쪽에 더 뭉쳐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혈액이 약간 요쪽으로 혈액이 퍼져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러면은 혈액을 얇게 펴주기 위해서는 혈액이 이렇게 뭉쳐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요쪽으로 밀어주면 요쪽이 더 뭉치잖아. 균일하게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층으로 얇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뭉쳐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돼. 이렇게 쓱 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을 미는 방향은 혈액이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래서 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에 있는 혈구세포들을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에탄올을 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을 합니다. 혈액을 얇게 피고 고정을 하고, 자, 혈구세포를 염색할 수 있는 김사액이라고 하는 시약으로 염색을 합니다. 영어로 김사, 솔루션.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로. 김사. 그래서 김자액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김자액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영어예요. 이게 김사액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은 이 염색액은요. 세포질은 핑크색으로 염색이 되고 핵은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고정액이 뭐라고요? 에탄올이다. 써주세요. 세포를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고정하는 에탄올. 자, 염색액은 김사액이다. 자, 그때 핵은요,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다. 근데 핵이 있는 세포는 누구였어? 백혈구였잖아. 세 개 중에 백혈구만 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혈구 핵이 염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숫자 많은 거 지금 요런 애들 다 적혈구예요. 그 다음에 크기가 크고 가운데 보라색 핵이 있는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백혈구예요. 또 어떤 애가 선생님, 혈소판은 너무 작아서 관찰이 안 됩니다. 내가 참고로 사람 혈액세포는 관찰을 못 해봤는데요. 현미경으로. 그 쥐혈액은 관찰을 해봤거든요. 내가 쥐를 또 많이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쥐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요. 이렇게 도마를 해서 혈액을 관찰을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적혈구만 보이고요. 이거를 1000배 정도로 이거를 관찰해. 1000배 확대한 그림이 이 정도거든요. 1000배 정도로. 근데 1000배를 확대해도 혈소판은 안 보여. 너무 조금해서 안 보여요, 얘가. 네. 그래서 적혈구랑 백혈구는 이렇게 잘 보이더라. 넘어가실게요. 자, 우리 혈액순환 볼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대동맥 거쳐가지고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모세혈관이 조직세포한테 주는 게 뭐라고요? 조직세포한테 주는 게 바로 산소를 주고 영양소를 준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가 모세혈관에 뱉어내는 거,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지금 조직세포들이. 자, 노폐물, 이산화탄소. 그 결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고 파란색이 산소가 부족해진 혈액이에요. 지금 모세혈관을 지나고 나니까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됐죠? 즉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었는데 어떻게 됐어?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로
물질 교환 결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되어서 대정맥을 통해서 자 우심방, 우심실 해가지고 폐동맥 여기까지는 폐와 폐와 그 다음에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산소를 얻기 전이니까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에 의해 가지고 자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필요 없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자 필요한 산소 기체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의 모세혈관과 이제 기체 교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산화탄소 보내고 산소 얻어서 다시 깨끗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되었네요. 빨간색으로 다시 되돌아왔죠? 자 그래서 다시 동맥혈이 되면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해가지고 이제 온몸으로 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혈액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라 그랬죠. 우리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고 혈액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있고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새빨간 선홍색입니다. 혈액이 빨간 이유는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해서 빨간색인 거잖아요. 그쵸? 선홍색이에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맥혈이라고 그랬죠? 정맥혈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거무튀튀한 암적색이 됩니다. 암적색. 자, 암이라는 거는 우리 깜깜하다는 뜻이죠. 즉 검다라는 의미가 있고 적은 붉을 적이죠. 그래서 약간 검붉은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아래 우리 도식도를 보시면은 우리 지금 심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동맥에서 대동맥을 통해 나가가지고 온몸 거쳐서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순환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심장에서 나와요. 대동맥을 통해서. 그쵸? 자 일단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기 전에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입니다. 그죠? 동맥혈이에요. 자, 동맥혈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물질 교환이 일어나면서 산소를 빼앗기죠. 조직세포에게. 그러면서 산소가 부족해져요. 이제부터 정맥혈이 됐어요. 자, 이 모식도를 지금 보시면은 반으로 갈랐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애는 정맥혈이고 아래에 있는 애는 동맥혈이에요. 자, 그러면 정맥혈이죠, 지금. 산소 부족해요. 자, 대정맥, 우심방 계속 산소 부족해요. 우심실, 폐동맥 거쳐서 폐로 나가죠. 혈액이. 자, 그러면 폐에서 다시 산소를 얻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산소가 풍부해진 동맥혈이 되죠. 자, 동맥혈이에요. 쭉 동맥혈이다가 또 다시 어떻게 된다? 모세혈관 지나면서 또 정맥혈로 되죠.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순환 과정을 폐순환과 온몸 순환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자, 폐순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심장에서 나가가지고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를 폐순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폐순환을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표시를 해보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우심실에서 자, 폐동맥을 거쳐서 그러니까 심장이죠. 심장에서 폐를 거쳐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폐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써보시면은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여기까지가 폐순환입니다. 심장에서 폐, 다시 심장 들어오는 것까지. 자, 그러면은 온몸 순환은 뭐냐면은요. 자, 심장에서 온몸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온몸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네, 이게 온몸 순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나가잖아. 좌심실,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에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네, 이렇게 됩니다.
다 쓰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5단원 순환 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